그렇다면 지금 내가 저축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서 저축을 하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대답하세요. 은행을 가죠. 은행에다가 저축을 조금씩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은행이 편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가면 바로바로 밸런스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한 곳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갖다 놓으면 은행은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은행도 이 돈을 그냥 저장만 해놓는 게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활용을 하겠죠. 은행도 나름대로 활용이 있는데 론을 해주는 것도 은행이 돈을 벌 수 있는 큰 부분이고요. 은행도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머니 매니지먼트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은행은 또 크레딧 카드, 이런 신용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돈을 먼저 쓰게 해주고 또 이자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돈의 활용을 통해 가지고 은행이 돈을 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떤 분에게 여쭤봤어요. 먼틀리로 적금을 드신대요. 몇 퍼센트 이자 받고 계세요? 이자를 잘 계산을 못 하시지만 몇 퍼센트요? 대충 이럴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자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렸어요. 혹시 복리로 이자를 받으세요? 단리로 이자를 받으세요? 거기서 또 퀘션. 복리, 단리 들어는 봤지만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지?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돌려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크레딧 카드 활용하는데 빚진 밸런스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페이먼을 갚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크레딧 카드에도 이자가 있죠? 이 이자는 복리로 매겨질까요? 단리로 매겨질까요? 여기도 퀘션.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단리는 단순한 이자입니다. 내가 어떤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에 이자가 붙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도 똑같은 이자가 붙어지는 게 단리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고, 복리는 쉽게 복잡한 이자, 내가 어떤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에 10% 이자가 붙었다. 그렇다면 그 다음 해 이자가 붙을 때는 원금에 10% 이자 붙은 것에 또 이자를 받게 됩니다. 즉 이자의 이자까지도 계산시켜주는 게 복리 이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리가 더 빨리 자랄까요? 복리가 더 빨리 자랄까요? 뭐 이자 조금 붙는 거, 이자 붙는 거 그렇게 클까? 근데 여기에 시간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차이는 점점 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내가 은행 적금이나 뭐 여러 가지 CD, 뭐 체킹 어카운트, 머니마켓 통해서 0%에서 지금 1% 사이대, 오늘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2022년 7월이거든요. 오늘 베스트 CD 이자를 확인을 해보니까 한 18개월, 19개월 정도 되는, 한 2년이 채 안 되는 그 기간에 한 2.5%대가 가장 베스트 CD 이자로 나왔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1년으로 치면은 사실은 1%대가 안 되는 이자로 많이들 돈을 넣어놓고 있는데, 이 돈들이 은행에서의 활용은 크레딧 카드나, 여러분들 크레딧 카드 이자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거의 다 15%, 20% 이렇게 되거든요. 30%도 가까이 되는 이자도 있습니다. 그렇게 돈을 활용해서 번다는 거죠. 그럼 나의 돈은 적금으로는 1%가 안 되게 벌고 있는데 뒤돌아서 내가 갚는 이자는 15%, 20% 복리로 그걸 갚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행에서 버는 이자 단리, APY. 내가 갚고 있는 이자 복리, APR. 여러분들 제가 아까 설명드렸을 때 이자를 어떻게 받았어야 돼요? 복리로 이자를 벌면서 만약에 갚는 이자가 있다면 단리로 갚아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의 기본적인 저축의 수단, 기본적인 어떤 그 크레딧 카드 활용, 론 활용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반대로 살고 있어요. 단리로 벌고 복리로 갚고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뭔가를 내가 저축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참 커지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과 30일 동안의 일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두 가지 방법으로 제가 페이를 해드릴게요. 하나 방법은 매일매일 10,000불씩 페이를 해드릴게요. 저랑 한 달 동안 일하시는 거예요. 10,000불씩 에브리데이 제가 인컴을 드릴게요. 또 하나의 방법은 처음 날은 1센트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날은 2센트, 세 번째 날은 4센트. 이렇게 처음 날은 1센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일매일 그 전날 받았던 거에 2배에 해당하는 돈을 드릴게요. 단지 한 달까지만이에요. 그러니 31일로 따지면 10,000불씩 에브리데이를 받으시겠어요? 1센트로 시작해서 2배 되는 거를 31일까지 해서 받으시겠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A, 어떤 분은 B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A, 그래도 1센트가 어떻게 따라오겠어? 그리고 왠지 1센트로 뭔가 늘어나는 파워가 있을 것 같아 등등등을 해서 아마 고르실 텐데, 한번 화면을 보세요. 처음에는 이 1센트의 늘어남이요, 일주일이 돼도
한 1불 27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2주간을 일을 했을 때 163불 받으셨습니다. 1센트씩 배를 했을 때는요. 근데 10,000불씩 받으시는 분은 어떻게 받아요 지금? 7만 불 일주일 만에. 2주에는 14만 불을 버셨겠죠. 163불과 14만 불 비교가 되세요? 안 되시죠. 예. 그러니까 아까 10,000불 고르신 분이 너무너무 잘하신 거죠. 근데 그 다음 표를 한번 볼게요. 24일째 보니까 1센트씩 받으신 분이 16만 7천 불을 총 받으셨어요. 24일째. 근데 10,000불씩 받으신 분은 24만 불. 그쵸? 그러면은 16만 불과 24만 불 아직까지 차이가 있지만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될까요? 16만 7천 불이 2배가 되니까 얼마가 돼요? 33만 불이 되더라는 거죠. 10,000불씩 받으신 분은 10,000불만 올라가니까 25만 불이 됐고요. 비교가 되세요? 그래서 31일까지를 갔더니 1센트로 시작하신 분 31일째 총 받은 액수가 21 million, 21 million이 됐어요. 그리고 10,000불씩 받으신 분은 31만 불. 24일까지만 해도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딱 7일 정도, 6, 7일 정도의 그 사이에 큰 돈을 만드는 컨셉이 1센트에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복리가 이와 같이 자란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거는 복리 계산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배가 된다는 건 100% 이자기 때문에 이 세상에 100% 이자 되기는 쉽진 않겠죠. 그렇죠? 없죠. 그런데 이것을 시간과 이자의 활용을 같이 들어갔을 때 아하, 내가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어떤 효과가 나중에 나올 수 있다는 것. 그게 복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Rule of 72. 아주 유명한 박사님, 우리가 아는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이 복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수학적으로도 증명을 해내고 해가지고 만들어낸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이 72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테크 책 관련된 거 한번 찾아보시면요. 이 72 법칙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72라는 무조건적인 이 숫자에다가 복리 이자를 나누면 나오는 값이 있겠죠? 그 나오는 값이 원금이 언제 2배가 되는지에 대한 연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분이 이제 29살 되신 분이 이제 저의 강의를 듣고 머니코치 조이의 강의를 듣고 오케이 10,000불을 한번 복리로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면은 10,000불을 복리로 활용할 때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4%대 복리를 알려드릴게요.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은행에서 1%, 2%대 안 되는 그런 이자로 받았는데 4%라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조이 씨, 나의 10,000불을 맡겨드릴게요. 그럼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72에 4% 복리를 주겠다고 했으니까 몇 년마다 돈이 더블이 되냐면 18해, 18 years 후에 내 돈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72 법칙의 공식의 어떤 방법이죠. 그러면 29세의 나이에 10,000불을 집어넣었을 때 47세에 20,000불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 또 더블이 돼요? 65세, 18 years later, 65세에 40,000불이라는 금액이 모아져지는 거예요. 이분은 너무너무 해피했어요. 1%로 따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72 나누기 1. 그럼 몇 년 만에 더블이 돼요? 72년. 29살 나이에 72년을 곱해보세요. 101세가 돼야 2배가 되는데 지금 제가 4% 복리의 활용을 가르쳐줘서 이분은 65세에 40,000불이 됐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저를. 그래서 밥도 사시고 여러 가지로 어쨌든 저한테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분의 이 10,000불을 가지고 저는 8%로 활용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8%로 활용했다고요? 똑같이 29살 나이에 이분의 돈을 가지고 제가 10,000불을 8% 복리로 활용을 했더니 여러분들 몇 년 만에 이게 더블이 됩니까? 72 법칙 활용해 볼까요? 72 나누기 8 그러면 9라는 숫자가 나와요. 9년마다 돈이 더블이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는 18, 여기는 9. 9년마다 돈이 더블. 그러니 38살에 20,000불이 되고 47세에 이미 40,000불이 되고 56세, 65세 총 똑같은 65세의 나이에 8% 활용을 했을 때 160,000불이라는 돈이 매겨졌어요. 하지만 이 돈은 누가 활용했다고요? 제가요. 제가 160,000불을 제가 활용을 해가지고 제가 아까 그 10,000불을 저한테 투자하셨던 이분에게 얼마를 드리면 됩니까?
4만 불을 돌려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가 남았어요? 12만 불을 얻었죠. 프로핏으로 얻었죠. 누구의 돈 때문에? 이분의 돈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만약에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땠을까요? 이 조이라는 사람 계속 밥 사주실 수 있으실까요? 못 사주시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4%와 8% 이자는 한 2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나중에도 2배 정도 차이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복리 이자에서는요, 1% 이자가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자의 컨셉으로 발휘가 된다는 거죠. 2배가 아니라 여기 안에서 봤을 때 12만 불의 차이가 났습니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 이 복리와 시간을 활용해서 나의 저축을 만드는 것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컨셉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거야? 대체 알긴 알겠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을 만들 수 있는 저축들이 사실은 이 세상에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단지 그냥 내가 저축을 하는데 가까운, 옆에서 하는 이런 등등으로 따지지 마시고 시간을 갖고 계신 분,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분들, 혹 이걸 보고 계시는 20대, 10대시라면요. 여러분들 복리 활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그 1센트와 만불의 차이가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4%, 8%랑 조금 비슷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이분이 29살이 아니라 10살 혹은 2살, 1살 이렇게 먼저 시작을 했다면 9년마다 더블이 되니까 처음에 더블에는 뭐 만불밖에 안 되겠지만 나중에 9년은 몇십만 불어치가 늘어날 수 있는 크기가 된다는 거죠. 가면 갈수록 더블링이 더 커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시간 활용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많은 복리 활용 중에 이런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한국에서 많이들 하셨어요. 저희 어머님도 이 활용을 하셔가지고 제 학자금을 잘 빨리 페이할 수 있는 방법이었거든요. 저축을 하는 보험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보험 활용을 해서 저축을 하는 부분을 아마 어떤 아이가 시작을 한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아이의 이름은 복받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부모님이 해주신 거예요. 네, 부모님이 그냥 매달 100불이라는 돈을 저축을 한 거죠. 100불씩. 그냥 계속 100불씩 넣었어요. 60년 동안. 그럼 총 넣은 원금은 69,600불입니다. 7만 불이 채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100불 넣은 부분이 아무래도 보험의 어떤 종류이기 때문에 보험의 피가 나가겠죠. 그럼 피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아져요. 그 모아지는 게 이자를 받습니다. 어떤 생명보험의 종류냐에 따라서 이거는 이자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저의 생명보험 편을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보통 요즘에 받아지는 것들 중에 한 7% 정도의 이자를 받아지는 게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금액이 나중에 65세 정도 됐을 때 이 어카운트 밸류가 1 밀리언 정도가 만들어져요. 얼마 넣었다고요? 69,600불. 그리고 60세 됐을 때 밀리언 달러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밀리언 달러를 한번 조금씩 빼면서 나머지는 또 이자 받고 빼고 나머지는 이자 받고 이렇게 한번 활용을 해볼까요? 했더니 이 친구가 66세부터 90세까지 계속적으로 돈을 77,000불씩 빼서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총 얼마를 빼서 쓰는지 아세요? 1.93 밀리언. 거의 2 밀리언, 200만 불에 가까운 돈을 빼서 쓰실 수 있었던 거죠. 무엇 통해서? 그냥 어렸을 때 자기도 몰랐는데 엄마가 100불씩 이렇게 넣었던 부분이 이렇게 자라게 된 거죠. 저는 이 도표를 보면서 생각한 게, 와, 진짜 시간의 힘, 이 복리 활용의 힘, 이 부분이 엄청 크구나. 그래서 저도 몰랐을 때 저희 엄마가 조금씩 불입했던 그 저축이 제가 나중에 대학교를 나오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가졌던 학자금에 대해서 굉장히 빨리 치를 수 있었던 게 이 저축성으로 만들어낸 이 보험 저축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굉장히 빨리 해결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떤 활용이든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인슈런스 안에서도 복리 활용 가능하다. 또 하나는 27세 젊은이와 60세에 해당하는 분, 어머님, 아버님 뻘이잖아요. 60세 부모님이 똑같은 거의 비슷한 돈을 가지고 활용을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27세도 똑같은 활용을 했습니다. 보험 활용을 해서 다달이 한 400불 정도를 한 43년간을 넣었어요. 다달이 400불. 그럼 사실은 지금은 400불이지만 10년 후, 20년 후 되면 400불이 400불 가치는 아닐 거예요. 총 금액이 206,400불어치를 넣었습니다.
그때 당시 됐을 때 43년 후에 총 모아진 돈이 거의 이것도 1밀리언 만들기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1밀리언이 만들어졌고 이때부터 빼서 쓴 돈이 매년 95,000불씩. 그럼 다달이면은 8,000불 정도 되잖아요. 95,000불씩 계속적으로 빼서 100세까지 쓸 수 있는 금액이 든다라는 거죠. 60세 부모님은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25만 불에 해당하는 돈을 60세에 어떤 연금을 활용을 해서 넣었어요. 근데 이 25만 불이 한 10년 정도는 자라게끔 만들고 10년 후인 70세부터 아까 그 27세 자녀분도 70세부터 뺐고 이 60세에 해당하는 이 부모님도 10년 넣어가지고 70세에 돈을 빼서 쓰는 거예요. 얼마씩 쓸 수 있냐고요? 1년에 28,000불씩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인컴이 이분은 86만 5천 불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교해 보세요. 27세 나이에 400불씩, 목돈 아니죠? 푼돈이죠. 어떻게 보면 푼돈이 조금씩 들어가서 20만 불 원금에서 총 쓴 금액은 2.8 밀리언이었고요. 60세에 해당하는 분이 25만 불 목돈 집어넣어서 나중에 쓴 돈은 86만 5천 불이었어요. 차이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만큼 제가 말씀드렸던 시간과 복리이자의 활용, 이 부분이 나중에 굳이 버겁게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해결점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굳이 목돈이 내가 많지 않아도 되는 해결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들으시는 젊은 분들 그리고 또 생각나시는 자녀분들 있으시다면 이런 시간과 복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정말 이 미국 안에 여러 방법들이 있으니까 활용하셔서 저축을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